자, 들려요? 네. 해도 되는 겁니까? 들려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 프랑스 교류의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다음 주 목요일 날 프랑스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우리 학교는 작년에 프랑스의 띠르꼬띠르 고등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올해 10여 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파리를 방문을 하고 또 10월에는 파리에 있는 띠르꼬띠르 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또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님께서 프랑스 문화와 삶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죠? 네? 이게? 이게 괜찮습니다. 예. 이게 이건 누가 넘겨주는 모양이군요. 네. 밑에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게 메비우스 띠 같네요. 무선 마이크 있지 않나요? 무선 마이크. 됐네요. 요거 위아래 누르시면 돼요. 어떤? 위아래. 이거죠? 네. 아래를 누르면 돼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의자가 없어서 좀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도 제일 힘들죠? 식사하고 나서 이 시간이 제일 힘들고, 근데 저 자신도 힘들어요. 제가 여기 오랜만에 서울에 왔는데 오늘이 4일째거든요. 근데 시차가 파리랑 8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파리는 7시 7시인가? 7시 맞네요. 근데 통상 여러분들 해외여행 하다 보면은 시차가 바뀌어도 제일 힘들 때가 서울 시간 6시 요 사이거든요. 5시, 6시, 7시.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파리에 오면 밤 10시 정도 되면 다 10중 팔고 다 좁니다. 밥 먹다가도 졸고 어디 가서도 졸고. 근데 거꾸로 이 시간이면 제가 힘들어요. 저도 어저께 그저께 힘들었고, 저는 여기 해외 공관장 회의에 왔습니다. 1년마다 서울에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들, 총영사들 모아놓고 그 한 해에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말하자면 새롭게 우리가 서로 배우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특별활동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이제 대사들이 자기 원하는 쪽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강연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띠리크들이 아니고 서울 디자인고등학교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아보는 것도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프랑스의 띠리크띠르 고등학교, 좀 발음이 좀 어렵죠? 저 자신도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유명한 고등학교랑 서로가 자매 결연이 돼서 이렇게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저 자신도 프랑스 대사로도 아주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 고등학교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제가 띠리크띠르 고등학교에 지난 한 달 전에 갔었습니다. 우리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띠리크띠르 고등학생들이 준비했던 작품들을
패션쇼를 했고 또 일부러 우리가 한복을 제공을 해서 이제 한복 패션쇼도 간단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상으로 좀 봤을 거예요, 그렇죠? 업로드가 돼 있다 그러던데. 근데 제가 그 오랜만에 서울 오면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은 제일 중요한 요새 이슈가 뭔지 아세요? 이 북핵 문제.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주재국 정부와 그 관계되는 쪽에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쪽에 또 지지를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서울을 도착해 보니까 놀란 게 모두가 국민들이 이 바둑판에만, 이 화면에 나오는 바둑판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게 제일 놀랬고, 두 번째는 놀란 게 저는 오기 전까지 우리 이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제일 좋은 고등학교인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이 알파 고등학교가 또 제일 좋다 그러네요. 요새. 그래서 그것도 제가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4시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꿈. 제가 어차피 일하는 쪽이 프랑스고, 또 여러분들이 프랑스 학교와 자매 결혼을 맺고 앞으로 활발하게 서로 교류가 될 거니까. 그래서 물론 또 프랑스 여행한 학생들도 있겠죠. 응?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꿈이라고 한번 마지막에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디자인하면 또 파리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의 꿈이라고 잡아봤고요.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게 그 EU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EU, 유럽연합, 유로피언 유니언. 이게 28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부 유럽 국가들로 구성이 됐다가 이제 동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조인이 됐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국가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EU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게 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고 1950년도에 그 장 모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치가이면서 또 경제기획청장을 했던 분인데 이 유럽이 여러분들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또 다치고 그 유럽 국가 전체가 그 피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일 피해를 본 게 독일과 국경을 둔 프랑스였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역시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탱크만 들고 총만 들고 하면 역시 그 철강 석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침 독일과 영국 간의 그 영토 분쟁이 항상 있었던 그 알세스 로렌 지방이죠. 여러분들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알퐁스도데인가? 그 마지막 수업 소설 아시죠? 응? 그게 그 알사스 로렌 지방에 있었던 그 학교의 학생들의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석탄 철강의 중심지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석탄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러면 서로가 양국이 그 석탄 철강을 관리하게 되면 최소한 전쟁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갖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슈망이었고 독일은 그 아데네어 총리, 그 유명한 아데네어 총리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확대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 28개 국가들이 지금 참여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혹시 유럽 여행하면 화폐가 유로라는 걸 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더 진도가 나가서
그 유로라는 공통의 화폐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19개 국가만 현재 참여해서 공통의 화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문명의 바탕을 둔 이 크리스찬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마다 다 국민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을 시킬까 하면서 이게 그 유머러스하게 이런 만화까지 만들었어요. 만화까지 만들어서 이걸 유럽 국민들한테 돌리면서 어떤 그 정말 이 퍼펙트한 그 유럽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거 자세히 보여요? 이 뭐라고 써 있어요? Driving like the French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 사람들 운전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그래도 운전면허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프랑스 운전하는 거 보면 자동차 경주하는 것 같아요. 도로에서도. 신호등에서 조금만 주춤하면 금방 뒤에서 클렉션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대로에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머리 빨리 내밀고 가는 차가 먼저 가는 거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게 빠르게 운전을 하고 그렇지만은 교통신호는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철저히 지키고 우리나라 그저 일밤인가 뭐 이런 프로에도 그게 아마 몰래 카메라 설치해서도 봤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럽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도 프랑스 사람들이 그 운전하는 거는 악명이 높은데 그래서 그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프랑스 사람처럼 운전해라. 응? 여러분들 영국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 여기 푸드 스타일리스트도 여기 우리 배운다 그랬죠? 푸드 스타일링. 근데 쿠킹 like a bre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음식은 제일 형편이 없잖아요. 영국 음식은 없잖아요. 응? 음식 하면은 프랑스지. 근데 그건 정말인데. 응? 그래서 영국 사람처럼 요리를 잘 해라. 뭐 이런 얘기고 우리 여기 독일 사람 뭐예요? 유머러스 as a German. 독일 사람처럼 유머러스 해라. 역설적이죠?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태리 사람들 controlled as an Italian. 이태리 사람처럼 이렇게 절제돼야 된다. 이태리 사람들 절제해요. 시끄럽죠? 우리가 통상적인 이미지는 말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그 서로 뭐라 할까 단점들을 오히려 그 정말 하나의 그 유럽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잘 조화하면서 그 통합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자. 하나의 그 연합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EU가 시작이 됐고 그 중에 핵심적인 나라가 프랑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잠깐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에펠탑. 빵? 바게트 빵. 우리도 많은데 파리 바게트 많은데. 라따뚜이가 뭐죠? 달팽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전공인 모양이네 학생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샤넬, 루이비통 뭐 그런 거겠죠. 이건 다 맞췄네요.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영화 관람률 가장 많이 영화 보는 국민들이 어느 국민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어디? 그건 맞았어요. 이게 함정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프랑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하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영화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국민 중에 하나예요. 이걸 딱 1등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통계가 다들 좀 정확치가 않긴 한데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영화를 4편하고도 4.22회를 봤어요. 4편이 넘게 봤거든요. 1년에 평균적으로. 프랑스는 그거보단 3편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프랑스 국민들이 문화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모든 면에서 예를 들면 공연, 전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보면 우리보다 2배 이상의 그 빈도가 많아요.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들보다 문화 생활을 많이 하는 분야가 영화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랑스 하면 관광 국가죠. 몇 명이나 가는 것 같아요? 셀 수 없다. 그 맞아요. 그 정답인데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섬나라 같죠. 북한 막혀 있고 그러다 보면 섬나라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지금 북한과의 그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섬나라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나갈 때 다 이게 모든 게 정확히 숫자로 잡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나갑니까? 1년에? 한 1,400여만 조금 넘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오는 관광객. 그리고 근데 프랑스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수는 8,400만 정도 됩니다. 세계 1위예요. 가장 많은 그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나라고 그러면 프랑스 다음에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건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한 8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걸 모국어로 네이티브 스피커로 보면은 한 8천만.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에다가 벨기에 국민들 한 절반, 그 다음에 스위스 국민들 한 4분의 1. 뭐 그게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그거 이외에 정말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은 한 2억 명이 돼요. 2억 명, 그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엔 이 중에서도 아마 2억 명 중에 카운트 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로 많은 부분이 과거에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그쪽에 우리 식민지,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쪽에 그쪽에 많이 있고 또 프랑스랑 또 자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그런 나라들도 아프리카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로 보면 한 2억 명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프랑스어는 근데 프랑스 말은 이 외교 언어입니다. 이 국제기구에 전부 프랑스어가 그 주요 언어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1939년까지는 외교상에서 유일한 언어가 불어였어요. 불어로만 이게 외교적으로 문서 작성도 되고 했었죠. 근데 이후에 이제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영어가 국제어로 보면 영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어라는 개념은 또 달라요. 사실 언어로 보면 어느 말이 가장 많이 쓰겠어요. 20%. 전 세계 인구의 20%가 쓰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근데 중국어는 중국 사람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국제어로 카운트가 안 되고 그래서 영어가 가장 많고 프랑스어가 5번째로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그럼 관광 문화만 있어요? 우리나라가 도입한 프랑스 첨단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뭐 타요? KTX가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 거죠. 그게 우리 90년대에 건설을 했고 그 전에 80년대에는 우리 원자력 있죠? 울진 원자력 또 프랑스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방산 분야, 국방 분야에 협력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군수용 헬기 또는 민간에서 쓰는 헬리콥터 이런 쪽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프랑스는 여러분들 모르는 그거에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세계 첨단 기술은 또 프랑스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버스 있잖아요. 에어버스 그 칼이 제일 먼저 에어버스가 나왔을 때 칼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에어버스에서는 우리나라 칼을 가장 고마워하죠. 왜냐하면 처음 에어버스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여러분들 그 미국의 보잉기가 있잖아요. 다 보잉기를 썼죠. 각국에서. 근데 에어부스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 테스트가 이게 위험하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그걸 과감하게 도입을 한 게 우리 코리안 에어라인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또 에어버스랑은 또 특별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그 프랑스에 한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2011년이죠. 2011년에 우리 SM 타운에서 파리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했는데 K-팝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이틀을 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미리 다 매진이 됐고 그리고 못 들어간 우리 팬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프랑스 한류 팬만이 아니고 그 유럽 전체에서 모여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한류가 특히 K-팝이 프랑스 존에서는 그렇게 열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추산하기에 한 10만여 명 정도로 봐요. 프랑스에는 한류 팬들이 K-팝 팬들이 한 10만여 명 주로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중심으로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K-팝은 그 특정 분야에 여러분 니치 마켓이라 그러잖아요. 그 작은 어떤 마켓 그렇지만 특별한 마켓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는 사실이죠. 프랑스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한 1,700여 명 됩니다. 17개 정도 대학에서 1,700여 명.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잖아요. 반면에 한국에는 어때요? 요새 대학들이 어려우니까 이 구조조정한다 그래갖고 불문학과가 많이 통폐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불어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5개 정도 학과가 아직은 있는데 불문학과 아니면 불어 교육과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 2천여 명 남짓할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프랑스 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거 아까 교장 선생님이 답을 다 말해버렸네. 한국과 프랑스 수기한 지 올해가 몇 년째? 그거 아까 집중했군요. 응? 자,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어디? 여러분들 이거 노틀담 그 유명한 노틀담을 위에서 바라본 거죠.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노틀담의 꼽추 뮤지컬도 있고 그렇죠. 응?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근데 여러분들 프랑스 위상 아까 우리 퀴즈 형식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정말 엄청난 나라고 그리고 1인당 GNP가 44,000불인데 우리나라 GNP가 얼마 전에 발표됐죠. 작년에 얼마였어요? 2만 한 8천 정도 되죠. 그 정도 차이가 있고 또 넓이는 한반도의 약 3배 됩니다. 큰 나라죠. 엄청 큰 나라고 인구는 6,600만이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 되지 5천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출산율이 2명입니다. 2명.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이 어때요? 대한민국 현실은 깜깜해. 1.2명이 안 돼요. 1.19인가 아마 그럴 텐데 1.19인가. 그러니까 1.2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2명이 돼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겠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그 인구 감소 문제를 직시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대책들을 많이 냈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일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도록 특히 그 보육시설을 그 마을마다 다 갖추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를 하나, 둘, 셋 가질 때마다 수당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이 셋만 가지면 사실 정부 보조금으로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출산휴가도 첫 애를 낳았을 때는 1년, 그리고 둘째를 낳았을 때는 3년까지 출산휴가를 주니까 그만큼 이제 그 출산은 장려하는 정책을 펴서 지금 이제 1년에 30만씩 늘어납니다, 인구가.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감소하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 중심 국가인데, 여러분들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는 거 아세요? 응? 5나라가 있죠. 어디가 있어요? 미국, 중국,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거든요. 이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우리가 그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유엔에서 이 규탄을 해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상임이사국들이거든요. 한 나라라도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비토, 반대라면은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근데 프랑스는 한국 입장을 100% 이상 지지해 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한테 정말 고맙죠. 고맙고, 아까 EU 국가가 28개 국가라고 그랬죠. 그 중에 북한이랑 수교를 안 한 나라가 2나라가 있는데 26개 나라는 다 수교를 했어요, 북한이랑. 그래서 북한에 평양에 대사관도 있는데 없는 나라 2나라가, 하나가 에스토니아고 또 다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 북핵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3번째가 남북 대화에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 수교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세계 선도하는 나라고요. 또 여러분들 세계 문화의 중심입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본론이 문화예요. 응? 응? 가만히 있어라. 맞네. 여러분들 프랑스 하면 삼색기 떠오르죠? 응? 이 파란색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얀색은? 빨강은? 이게 답이 다 나와서 알고 있네. 프랑스의 그 삼색기가 상징하는 게 자유평등 방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구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소위 공화정을 만들면서 그때 시민들이 혁명 세력들이 이제 그 내세운 그 3가지 그 모토죠. 자유평등 박애. 이게 지금까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자유평등 박애는 그 당시 그 프랑스 혁명을 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인데 이 사람이 자유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거기서 자유평등 박애가 나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프랑스 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10여 명 학생들이 그 패션 쇼 프랑스 말로는 데필레라고 합니다. 데필레하러 저기 조만간 파리에 온다 그러죠. 응? 간다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게 프랑스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응?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요? 응? 어떤 거? 원이 뭘까? 돈. 프랑스 가치는 흔히들 보면 3가지예요. 여러분 똘레랑스라고 들어봤어요? 똘레랑스. 영어로는 톨러런스죠. 관용, 연대, 비종교성. 이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 관용은 정말 프랑스 사회를 얘기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똘레랑스를 얘기하거든요. 똘레랑스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똘레랑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존재,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원칙을 상대방이 갖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관용, 우리말로 하면 관용으로 번역이 되긴 합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소위 그 종교 갈등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6세기 말에 1598년이죠. 그 낭트 칙령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제 카톨릭 국가였다가 그때 이제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들어오면서 이 신교랑 구교, 카톨릭과의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낭트 칙령을 그 앙리 4세가 발표하면서 이제 신교의 자유를 인정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나와는 믿음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겠다라는 그 소위 낭트 칙령이 그 톨레랑스의 그 시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톨레랑스라는 거는 그 서로가 공존하는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여기 자유평등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그 자유가 지나치면 상대방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도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가치 또는 원칙을 서로 존중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공존,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도 소위 극좌, 극우 뭐 이런 게 나눠져 있고 특히 요새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극우파들이 프랑스만이 아니고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극우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뉴스 혹시 보면은 그 시리아 난민들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수백만이 지금 이제 그 전쟁을 피해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오는데 이거를 받느냐 마느냐가 지금 커다란 유럽 그 국가들의 숙제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독일이 제일 큰 나라니까 이걸 어느 정도 그 난민들을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많은 그 유럽 국민들의 정서는 일단은 어때요? 부정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디 난민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거부감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특히 프랑스 경제도 안 좋고 실업률이 지금 1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뺏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은 못 받겠다. 난민들은 다 추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극우 정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톨레랑스라는 건 그런 걸 인정하는 거죠. 아무리 서로 나와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이건 인정해 주면서 서로가 같이 살아가자. 이제 이런 취지죠. 그렇지만 그 톨레랑스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극우 세력이 있었지만 이거는 우리와 프랑스적 가치와는 안 맞는다.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이 그 비판을 하고 톨레랑스를 제로를 가져간 거죠. 그건 나는 관용할 수가 없다 그랬지만 지금은 자꾸 그러한 난민들이 많이 오게 되고 경제는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파리 테러 작년 11월 13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30명이 사망을 하고 한 3,400명이 부상을 당한 큰 테러가 있고 나니까 자꾸 타 종교, 이슬람 이런 쪽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톨레랑스가 어떤 프랑스 국민 전체이 갖고 있는 톨레랑스가 자꾸 축소가 되는 거죠. 관용의 정신이 자꾸 축소가 되는 그런 면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연대, 그 솔리다리테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되나? 솔리터리? 헷갈리네요. 그 연대 의식. 지금도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까지 또 대규모 데모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동법 개정을 하는데 그 노동법이 이제 여러분들 프랑스는 몇 시간 일합니까? 일주일에 35시간을 법적으로 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5일 근무한다 그러면 7시간만 일하면 되잖아요. 5, 7, 35. 근데 우리나라는 40시간이에요. 우린 8시간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노사 합의에서 35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노동자들, 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지금 막 데모에 나왔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연대 의식은 정말 공생의 원리예요. 같이 살아가는 원리죠. 그래서 소위 인권, 평등의 가치를 높이 두는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남이 어려울 때 같이 간다. 그런 연대 의식이 아주 강한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프랑스 하면 이 파업의 나라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파업을 해서 출퇴근 시간 교통이 막혀도 불평하는 사람이 거의 못 봤어요. 왜? 저 문제가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그 연대의식이 투철한 나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특이합니다. 그 비종교성인데 라이시대라 그럽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고등학교는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 학교예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니죠? 특히 학교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 종교 색책을 들어오는 걸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 학생 같으면 여러분들 이 빵모자 있잖아요. 이거 못 쓰게 하고 또 이슬람 믿는 학생들 이 차도로 이거 목 걸치게 하고 그러니까 종교색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게 철저해요. 이게 역사적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전에 이 카톨릭 이 종교가 엄청나게 사회에 그 나쁜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 종교를 철저히 배제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공생활에 있어서의 그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는 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 사회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일본의 그 후지와라 마사히코라는 그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책을 냈는데 이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60만 권이 팔렸으니까 이게 대단하죠. 정말 뭐 10만 권만 넘어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대박인데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국가의 품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가 정말 품격이 있으려고 그러면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독립불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 한자를 병기했는데 한자가 더 어렵죠. 독립불기. 한마디로 국가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주권을 갖고 당당하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게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두 번째는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덕성. 가치관. 아까 프랑스적인 가치관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있을 거고 그런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세 번째는 특이합니다. 이거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야 된대요. 뭐 이건 이분의 주장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유명한 소세원, 뭐 이런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자연정원,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본도 정원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유럽의 특히 프랑스의 정원은 어때요? 여기 건축 디자인도 있죠. 하시는 분. 르노트라고 들어봤어요? 르노트르. 그 유명한 정원사죠. 정원 건축가죠. 정말 이 정교하게, 이 기하학적으로 정원을 만드는 게 프랑스 정원의 특성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져야 된다는 게 있고, 마지막에 학문과 문화예술에서의 천재를 배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천재. 그러니까 천재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김연아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닐 거고, 이게 뭔가 계속 축적된, 그렇죠? 그 저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천재가 나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천재가 이세돌 기사가 갑자기 나왔겠어요? 우리나라 그만큼 바둑 저변이 있고 또 그 과거 수백 년 동안 그 내려온 기풍이 있으니까 천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학문, 문화, 예술에서 천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딴 분야보다도. 그게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 부분에서의 천재라 그러면 누구 생각해요? 빅뱅? 여러분들 백남준 선생 들어보셨죠? 백남준. 그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아마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이 세계 문화예술의 사조를 바꾼 분은 모르겠습니다. 뭐 제 판단일지 몰라도 백남준 선생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세계 예술의 흐름을 바꿨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사조가 아니고 세계의 문화예술의 하나의 흐름을 바꾼 분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품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문화 얘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문화예술인들 천여 명이 모여서 동숭동 대학로에서 모여서 그 선언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응?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이 문장 있잖아요. 문화는 모두에게서 태어나야 하며 예술은 모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의 문화는 뭐 그게 K-팝일 수도 있고 뭐 태양의 후예일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모습을 반영한 게 문화잖아요. 이 시대의 문화, 조선시대의 문화, 지금 이 시대의 문화. 그래서 모두는 우리가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는 걸 그 외국인들이 보고 이게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이제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예술은 모두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술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든 무대 작품을 올리든 그거는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응? 이 누구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프랑스가 왜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일까요? 응? 저는 제가 지금 3번째 프랑스 근무를 합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 핵심적인 건 역시 세계 문화예술의 판을 벌여준다는 거예요. 판을. 응? 여러분들 세계적인 프랑스 유명한 화가 모네는 프랑스 사람 맞죠? 근데 피카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활동했지만 정답. 고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여러분들 디자이너 하니까 잘 알겠죠? 라커펠더? 이거 며칠 전에 그 샤넬에서 프레타포르테 얼마 전에 멋지게 했어요. 응? 여러분들 유튜브로 봤어요? 멋있죠?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제이캅스? 갈리아노는 몇 년 전에 반유대적 발언을 해갖고 디올에서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그 후임으로 온 수석 디자이너도 라프 누구죠? 라프 시몬스도 벨기에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잘 안 떠오르죠? 유명한 프랑스에 3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역시 지휘자들을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물론 프랑스 사람들 문화예술인들 훌륭한 분들 많이 있긴 한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다 와서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정말 상대방이 좋은 점, 그 다음에 나쁜 점은 서로가 또 고쳐가면서 뭔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의 그 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문화예술의 그 트렌드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띠리키들 고등학교랑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학생들을 불러서 서로가 작품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가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세계가 분명히 넓어질 거거든요. 그런 거를 프랑스라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판을 깔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외국인이 가도 우리 한국 작가들이 가도 프랑스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그 아뜰리에도 아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이런 게 각국의 문화예술인들을 다 흡수를 해서 하나의 그 문화의 용광로라 그럴까? 그러면서 뭔가 발전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술은 그 허버트 리드라고 그 하버드대 교수를 했고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술은 세 가지 면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감상과 평가에 의해서,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후원에 의해서, 본질적으로는 자유에 의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품 활동을 해도 누가 평가를 안 해주면은 올바른 감상을 안 해주면은 빚을 발하죠. 빚을 발하죠. 물론 사후에 죽은 다음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순수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어렵죠. 후원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십, 어떤 경제적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는 표현의 자유죠. 역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과 프랑스 국민들의 문화 향유 실태는 정말 한 2배 이상 프랑스 사람들이 활발하게 문화예술을 즐기죠. 근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왜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를 즐길까요? 많다고 그럴까? 우리나라도 많은데 요새요? 많아졌는데? 근데 내가 있으면서 놀란 게요, 예를 들면 테아트르 들라빌, 그래서 그러니까 파리 시립극장인데 중심가에 있는데 거기 월요일날 화요일날 공연을 가잖아요. 가면 그게 1,500석짜리가 되는데 주로 이제 현대무용 이런 쪽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 현대무용은 어렵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1,500석이 꽉 차요. 근데 정말 놀랍죠.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열기가 가득하고 꽉 차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그게 문화예술 교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문화예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그 의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시키니까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 감수성이라든가 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숙성이 되면서 그 문화생활을 활발히 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프랑스 실업률이 아까 10% 넘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25%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그 입장권 금액을 보면 그 실업자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은 루브르 박물관 그 무료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은 40 내지 50% 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실업자들까지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러한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놀랍죠? 그 졸지 않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자, 근데 문화가 반드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패션도 그렇고, 패션은 콘텐츠 산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업적인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콘텐츠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 되는 거. 일단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뭐 이런 분야죠. 방송, 영상, 이 분야죠. 근데 이 분야는 여러분들 뭐 아바타는 너무나 진부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현대소나타 우리 16만 대 매출 규모랑 같을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이 콘텐츠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OSM이라고 들어봤어요? OSMU? One Source Multi Use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스로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거죠. One Source Multi Use.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해리포터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스토리 하나 갖고 영화, 드라마, 게임, 뭐 연극, 음악 이걸 만들어서 300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랑 비슷하죠. 이러한 그 막대한 그 소위 하나의 그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 작품 하나 갖고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 그러면 여러분들 주로 박제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정체돼 있고, 돈도 못 벌 것 같고. 사실은 그래요. 다 적자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기관 같은 경우 보면 한 7, 80%는 정부 지원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되는데, 근데 루브르는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부다비의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에서 루브르 분관을 짓는데 무려 프랑스 그 루브르에다가 12억 7천만 불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천억 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루브르 이름 쓰는 대가로만 5억 달러를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시 컨설팅을 해서 한 7억 5천만 불을 지불하는, 역시 문화도 이제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프랑스 문화 정책을 얘기할 때는 그 앙드레 말로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앙드레 말로는 작가예요. 작가고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책을 쓴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프랑스 초대 문화부를 만들면서 문화부 장관이 돼서 10년 동안 장관을 했는데, 이분이 주창했던 이 세 가지 그 문화의 민주화가 지금 세계 각국의 그 문화 정책의 그 토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 말하자면 세계 문화 정책을 포매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그겁니다. 그 소위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그 향유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느 작가의 작품, 공연,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문화예술에 대한 그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고궁이라든지 이러한 소위 그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그 세 가지 그 문화의 민주화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 세계 각국의 중요한 그 문화의 정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프랑스와의 관계를 보고 몇 가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게요. 프랑스가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사실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들 프랑스라는 나라가 특히 프랑스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 국가에 대한 자부심. 웬만해서는 딴 타인의 우월성을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바뀐 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이렇게 그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구나라고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스마트폰이에요. 지금 프랑스 시장에서는 삼성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영화가 프랑스 시장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깐느 영화제에서 우리 특히 임권택 감독,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 홍상수 감독, 김기덕 감독, 이러한 우리 감독들이 상을 받으면서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소위 그 매니아 계층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구나, 한국 문화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 우리나라 소위 이러한 첨단 제품이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작년부터 그 교류의 해입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작년 9월부터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해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올 8월까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프랑스 해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3월 24일 날 여러분들 프랑스에 대한 그 이해를 돕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죠. 네, 들었는데 그게 서로 그러한 교류회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국에서 거의 한 300개 되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띠리끝딜 고등학교랑 그 공동 패션쇼 이것도 그 교류회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한국어 배우는 학생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로 보면 우리나라 그 수능에 우리 한국어가 이제 필수 선택 과목으로 이제 내년부터 들어갈 거고, 또 지금 중학교에도 한국어 과정이 만들어졌고요. 고등학교에는 7개 고등학교가 한국어 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어에 대한 이제 열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올해 그 파리 한복판에 우리 한국 기숙사촌이 만들어져요.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파리 유학할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 아마 어플라이를 할 텐데, 우리 생각으로는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한 250명 수용이고, 그게 우리나라 그 프랑스 유학생들의 역사가 60년대부터인데 이제 50년 만에 우리도 그 파리에 우리 한국 기숙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뭐 이건 특히 이제 학생들 이 교육 훈련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뛸 고등학교를 합니다만은 특히 여주농고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 지방의 디종이란 그 깨네띠란 고등학교랑 교류 협력을 해갖고 작년에 3개월 동안 여주농고 학생들이 그 디종의 고등학교를 가서 3개월 동안 연수를 하고 또 같이 그 여러 가지 그 농업 그러니까 뭐 치즈라든가 뭐 잼 이런 것도 본인들이 개발해서 만들고, 서로가 이렇게 또 이쪽 학생들이 또 서울에 가고 해서 그 소위 직업 학교 간의 그 교류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프랑스와의 그 교류가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 꿈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조금 장르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파리에서 프레타포르테가 끝났는데 근데 역시 프랑스에 그 진출하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저도 있으면서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영희 선생께서 이제 한복을 응용한 그 작품을 내보이면서 상당히 상당히 그 어필을 했거든요. 90년대 프레타포르테 때. 그리고 지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오뚜큐뚜리예요. 오뚜큐뚜리에는 지금 3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우리 지혜 씨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영미 씨가 아주 평가가 좋고요. 지난 1월이죠. 1월에 남성복 패션쇼 프레타포르테를 했는데 주요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문영희 선생님은 지금 정말 오랫동안 거의 10몇 년 이상 계속 빠지지 않고 프레타포르테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상봉 선생도 계시고, 근데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이 프랑스 패션계에 진출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건 뭐 프랑스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뭐 외국인들도 다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LVMH, 루이비통 쪽에서 매년 이 상을 만들었어요. LVMH 상을 만들어서 30만 유로를 상금으로 걸고 뽑는데,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이게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자기 패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 지원도 해주는 걸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아방가르드의 그 젊은 디자이너를 위한 그런 쇼룸 아시죠? 근데 이 파리에서는 프레타포르테 한번 패션쇼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자체 본인의 그 어떤 그 작품의 매출만 갖고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프레타포르테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루브르의 까르젤 그 장소라든지 이런 데 빌리는 게 이게 하루 빌리는데도 이게 뭐 수천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제가 과거에는 한 5천만 원 됐는데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장소 빌리는 게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모델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홍보비, 이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이렇게
쉬운,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다시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프랑스 그 관련되는 패션 기관에서도 이러한 그 아방가르드 쪽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기회도 제공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띠리끼들도 거기에 또 저기 전문대 수준의 그러한 과정도 있고, 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에콜 불이라든지 에콜 고블랭, 에콜 고블랭 같은 경우는 특히 세계 1위의 애니메이션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특히 프랑스에 유학을 할 생각이 있으면 불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불어.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 델프 B2 수준은 돼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그런 꿈을 키우고 있다면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하려고 그러면 여기 저도 불어를 어디서 배웠냐면 명동에 있는 그 알리앙스 프랑스에서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이 카페 디 트로카데오인데요. 여기 누구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이거 저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카페 디 트로카데로인데, 여기 트로카데로라는 광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에펠탑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이제 이쪽으로 모시고 가는 때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가장 아주 한가롭게 차 한잔 하면서 그 에펠탑을 볼 수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들도 언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느긋하게 저기 앉아서 에펠탑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들려줄 말이 5분만 더 할게요.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뭐 흘려도 좋고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정말 열정을 가지세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창의적이고 그리고 가장 열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고등학교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실하다 이것만 갖고는 요새는 그 어필이 안 돼요. 거기다가 열정을 보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이 죽으면은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 남자 열정이 있었느냐? 저 사람 열정을 갖고 살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런 영화가 있죠. 그리스. 여러분들 열정을 갖고 일할 때 그게 여러분들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연금술사라는 책 혹시 읽어봤어요? 그거 아니요 한 학생들은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을 줬던 책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 책을 꼽거든요. 그 파울로 코엘류 작가가 쓴 연금술사를 읽어보시면.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젊은 청년이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쭉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노상에서 늙은 왕을 만나죠. 그래서 늙은 왕이 그 청년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 만물은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뜻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우리 따지면 뭘까요? 기? 이런 기가 주변에 있는 기가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기울을 많이 기울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공부할 때지만 공부하다가 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분명히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좌절하고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고 또 친구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할 때 그 순간은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답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죠. 여러분 주로 친구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주로 친구들이겠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 일들이 그게 우연 같아 보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여러분들 그 살아온 삶의 궤적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함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요시 여기고 자기 하고 있는 일들, 일어나는 사건들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결해보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죠. 저 자신도 어렵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덕목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그 리더들, 사회 리더들을 보면 저 덕목을 꼭 갖고 있어요. 이 균형 감각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친구 사이 문제도 그렇고 뭔가가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할 때 항상 균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쉽진 않죠. 한 곳에 치우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명히 여러분들이 양측 또는 여러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균형을 찾는 거 그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토지의 박경리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잘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제로.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두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로.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두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로.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두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really want me. Tell me that you need me. Give me all the reasons for leaving, but don't you say you love me. 'Cause you know S'il vous plaît. 제로.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두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